자, 이번엔 취마의 뒤집기입니다. 또 오늘 두 분의 조합으로 가겠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S의 김태성 본부장 조합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정해진 질문이 반도체 소부장의 시간이 온다와 그다음에 에너지 대책 얘기인데 그거 가기 전에 제가 지금 자꾸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 올라가는데 괜히 또 어깃장 논다고 이렇게 할까 봐 그러는데 자, 오늘 외국인 창구 최근에 한 2, 3일 며칠 상간에 외국계 창구를 포함해서 주식 순매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코스피 상승, 연일 신고가, 경신 다 좋은데 이 외국인들 창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극단적인 편중 두 개 거의 독식하고 있잖아요. 인덱스만 지금 땡겨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신규 매수냐? 만약에 신선하게 해외에서 본국에서 돈 들어와가지고 진짜 하이닉스와 SK 삼성전자가 불리시하게 진짜 세상을 바꿀 거다 그러면 신규 매수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이 숏 커버, 숏 스퀴즈냐? 그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신규 매수라면 그냥 따라가야죠. 닭사라 그러네. 닭치고 사. 따라가야 합니다. 이거는 신규 매수면 그들은 뭘 본 거기 때문에. 근데 숏 커버라면은 요건 좀 얘기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주제 넘습니다만 저 주제 지금 오늘 나온 거 이외에 두 분의 의견을 잠깐 좀 들어보고 먼저 김종효 의사의 IT에 대한 생각. 네, 일단 지금 마이크론 상승률이 하이닉스 상승률과 비슷해요. 올해 YTD로 보면. 올해만. 네. 어제는 7.5%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둘의 상승률을 연초부터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거의 이제 8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이면서 둘 다 한 74, 5% 정도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흐름은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레거시와 HBM의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이 모멘텀을 쫓아가고 있는 거고 오늘 또 막상 또 두 가지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출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전체 수출은 별로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신제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HBM4 얘기가 나오면 하이닉스가 오르고 있는 것인데 좋은 얘기는 다 나오죠. 네, 근데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답을 드리자면 지금 신규 매수가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까지 치면 거의 지금 3조에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 환율의 변화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네. 제가 좀 그게 참 아이러니했어 계속.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존에 있는 포지션의 청산일 수도 있고 신고가가 나면서 밀려 올라가면 더더욱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신규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던 예탁금에서 일부가 들어왔다든지 네. 아니면 기존의 포지션을 좀 반대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SK하이닉스는 거래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미친 듯이 붙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오히려 안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는데요. 대량의 거래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반전의 신호가 없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아주 치열한 매매 공방이 없었던 상황에서 악재 하나에 급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의 상승이야 제가 2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말씀해 주셨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네. 그렇다고 또 상승하는 걸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신규 매수의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강한 상승인데 괜히 제가 한 2, 3일 전부터 조금 자꾸 미기적거려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왜 저래? 주가 잘 올라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올라가는 정당성이 강하면은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정당성이 좀 애매모호해서 그 또 수급 얘기했지만 이제 롱숏 펀드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운용도 해보셨으니까 네. 아실 테고 그 롱숏 하면은 일단은 그 마진 노선에 딱 걸리면은 압박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커버드 ETF 네. 같은 거 콜옵션 매도해 놓으면은 하이닉스 만약에 개별 주식 선물로 콜옵션 매도해는 풋옵션 매수랑 똑같은데 그렇죠. 지금 조바심 나죠 사실은 쿵닥쿵닥 뛰고 이거 잘라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엔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손절하면 주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려면 매수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산은 곧 어떻게 보면 시작가로 막 사야 현물에서는 되는 거예요. 상승이 나온다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브로드컴 혹은 퀄컴 아니면 최근에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게요. 또 이제 오라클과 같은 기업이 지금 당장의 실적도 그렇게 미스가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자체는 굉장히 또 놀라울 정도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런 트렌드에 편승을 하는 게 그래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SK하이닉스 저도 개인적으로 27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움직일 거라 생각을 했고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이럴 때는 결국 대형주들은 그냥 방향계, 풍향계를 좀 삼아 주시고 그 하이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주들에 저는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트렌드에 더 맞는 매매 전략일 수 있겠다 하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시세에 순응하다. 뭐 시세가 왜 오르냐 그러면 시세한테 물어보라고 우리 예전에 뭐 증시 경험도 있었는데 어떻게 물어보라고 시세가 누군지라고 뭐 김시세도 아니고 그죠? 자, 근데 오픈 AI도 그것도 논란이 많아요. 오라클 이거 오더도 맞아요. 오픈 AI 돈도 없는데 막 뭐 돈 끌어와서 이제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자, 첫 번째가 소부장 이슈인 것 같아요. 소부장 시간이 온다. 어느 분이 정해 오신 건가? 자, 손 들고 자수. 김대성 본부장인가요? 네. 자, 반도체 소부장의 시간이 온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정해주신가요? 그러니까 소부장의 시간은 계속 돼 왔는데 일단 그 동안에는 이제 장비주들에 좀 우리가 큰 관심을 모았다면 지난주부터 이제 정말 오랜만에 소재와 부품 기업들에 대한 랠리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명분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올라오고 디램의 가격도 지금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내년이죠. 2026년도 상반기쯤에는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지금보다 약 17에서 2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쇼티지까지 나게 된다면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정말 등한시했었던 반도체 소재 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실 수 있는 기업은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2분기 내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나름의 좀 모습을 보이고 다른 소부장주들 돌아가면서 흐름이 나올 때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최근 약 2주 한 10거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이 가장 지금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내에 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나 모를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 내내 HBM 이야기만 하다 보니 후공정 패키징 쪽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 이야기, 디램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전공정 관련 기업들에게도 시선이 지금 쏠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공정 기업들에 대한 장비도 만약에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된다면 그걸 돌려야 되는 소재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소재 쪽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당장의 트렌드에는 가장 부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네. 자, 삼성전자 테일러 신규 공장 170억 달러 투자. 뭐 이거 알겠는데 이 어스틴 파운드리 옆에 이제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핵심은 현대차의 조지아 사태를 봤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포인트 급락했어요. 56%인가? 오늘 아침 리얼미터 나왔던데 미국이 구금 사태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지금 들어가서 와, 그 뭐 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쇠고랑 차는데 이 걱정을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한단 말이죠. 그거 이슈는 없을까? 아, 물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기업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고 정부가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외교부 차관이 됐든 뭐 외교부 장관이 됐든 한 분은 지금 뭐 미국에 상주하거나 거의 진짜 한 달에 두세 번은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정부단에서 이걸 빠르게 좀 결론을 지어야. 그래서 지금 뭐 러트닉 장관 얘기는 신규 공장 지을 때 뭐 일부 인력은 뭐 비자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뭔가 명확하게 해놓지 않고서는 나중에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진출하는 신규 공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아직도 미국과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그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보면 그렇게 도장 찍으면 우린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 필요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콜하면 45일 내에 무조건 현금으로 넣어라. 그렇죠. ATM기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조건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협상이 어려운 그런 구간에서 공교롭게도 딱 그 시점에 이런 문제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야,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이거 교육하러 온 인원이라며. 그 있어도 돼. 이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틴 장관의 또 오늘 발언을 보면 또 거기에 응수했잖아요. 맞아요. 관세 돌려놓을래? 그 규정 뭐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시켜라라고 이렇게 또 압박하고 있는 걸 보면 미국도 급한 건 마찬가지예요. 뭐 다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 미국도 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반도체는. 네, 결국은 서로 블러핑 질러놓고 지금 조율 중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잘 마감 짓는지가 뭐 정부의 실력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건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저는 방향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신규 공장 안 갈 것인가?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뭐 테슬라와 계약을 해놓은 상황에서 미국의 신규 공장은 뭐 거의 머스트로 간다, 반드시 네.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일단 인프라 깔 거니까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신규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신성 ENG라든지 한양 ENG라든지 뭐 성도 ENG 같은 소위 이제 반도체 공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런 인프라 종목군들의 신규 수주가 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저도 소재 측면에서는 이런 신규 공장에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 주목하고 있고요. 솔브레인. 왜냐하면 솔브레인의 지금 탑픽이에요? 탑픽인가? 네, 왜냐하면 솔브레인이 그 주가가 작년까지 좋았다가 내려간 가장 결정적 이유가 3나노 한대매, 2나노 한대매 언제 해? 수율 언제 올라와? 이것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솔브레인이 이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ENF 테크놀로지 최근에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프로세스 케미칼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저는 뭐 예전부터 뭐 PSK하고 이오테크닉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런 미세 공정에 필요한 종목군들은 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가림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가면 조금 그렇겠다. 이게 얼마나 독한 독성의 케미칼이에요. 그죠? 이거를 시각을 해야 되니 까야 되잖아. 까고 또 까고 까고 또 까고. 반도체가 원래 그러지. 근데 미국으로 들어가려면 이 사실 불산 같은 것들은 이게 원료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기 중국에서 많이 또 들어올 텐데 미국에서 또 그걸 태클을 걸면은 서로 또 복잡해질 텐데. 자, 어찌됐건 소부장에 대해서 뭐 일단은 희망에 지금 불꽃을 막 태우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단계에서 뭐, 그건 아니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주 탑픽을 좀 정해주셨는데, 솔브레인, PSK,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가 한국알콜 계열이죠. 아마. 네네. 근데 미국에 들어가서 뭐 오스틴 옆에다가 뭐 이렇게 따라 붙고 막 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전에. 자, 그다음에 김태성 본부장은 탑픽 뭘로 가시겠어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소재 쪽에서는 저도 앞서 이야기 주셨던 솔브레인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솔브레인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하나 마이크론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나 마이크론이 그러면 그동안에 왜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딱 두 가지였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하나 마이크론, 하나 네. 머티리얼.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네네. 깜짝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일회성 비용들이 이번 2분기 재무제표를 통해서 많이 다 감소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가오는 분기 실적에서는 충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재무적으로 같고요. 한번 털어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거래 대금이 가장 모자르다라는 부분이죠. 네.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SK하이닉스 상승을 하긴 하는데 거래량이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를 보게 되면 오늘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더 간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조금 쉬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 시세를 낼 가능성이 지금은 현저하게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재 쪽은 그렇게 봤고 장비 쪽은 이게 다르게 좀 애매한데. 민감하지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장비 쪽.
뭐 장비 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세 공정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그 후공정 쪽에 소위 뭐 본딩이라든지 오사트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도 물론 주목해 봐야 되지만 그동안 신공장이 안 만들어지니까 전공정은 아예 그냥 무시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 신공장이 늘어나게 되면 전공정 관련된 장비들 뭐 최근에 뭐 PSK가 괜히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PSK를 포함해서 최근에 조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뭐 여전히 좀 중국 비중이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뭐 뒤늦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원익 IPS가 그렇게 급등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근데 원익 IPS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원익 IPS는 조금 부담스럽고 PSK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트립 장비가 필수 장비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뭐 여러 번 언급드렸던 이 후속 장비, 베베레치 장비도 추가적으로 이제 플러스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장비 쪽은 그쪽도 좀 봐야 된다. 후공정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전공정도 공장이 늘어날 때는 같이 봐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테스가 좀 시세가 강한 편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오늘 SK 하이닉스에서 HBM4 세계 최초 양산 이렇게 올려놨던데 몰라요. 회사가 밝힌 거니까 뭐 그렇다 쳐도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고민은 많지만 본딩 장비이자 본더의 한리반도체와 한화비전 다루기 애매하실 테지만 어떤 생각인지 김태승 본부장은 하나비전 좀 좋아하시지 않나?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반도체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가장 눈여겨 본 건 공매도 잔고 비중이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 누가 가장 많을까였었는데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1위였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세가 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근데 같고. 아직도 눌려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시세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나올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하이브리드 본딩 만들 겁니다, 출시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 이야기는 그동안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회사 측에서 내년 상반기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좀 두루뭉실하지만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지금 나왔다라는 것들이 좀 돌고 있어서 이번에 대만 세미콘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비전이 상대적으로 한미 반도체보다는 상승 탄력도라든지 거래량이 잠깐 실리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결국 돌고 돌아서 본딩 장비에서의 어떤 기술력은 한미 반도체를 빠르게 넘기는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장비 쪽에서 본딩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하나비전이 한미 반도체냐 했었을 때 한미 반도체가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제 본딩 장비를 제외하고 본다면 앞서 이제 저도 PSK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PSK 제외하고 봤을 때는 저는 파크 시스템즈라고 해서 광학 현미경 검사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즈를 한번 보는 것도 지금 괜찮지 않겠는가. 사실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 대다수가 적게는 5% 많게는 두 자릿수 상승을 하고 있어서 쫓아가기에 좀 부담스러우실 분들 많거든요. 근데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날에도 이거 시세 너무 안 나오는 것 아니야라고 또 반문하실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이들에 대한 수주 잔고라든지 실적 그리고 향후의 어떤 기술력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은 더 작아지고 더 정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 장비 쪽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요. 저는 길게 보신다면 파크 시스템즈의 지금의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비,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저 정도 올라가고 불리시하면은 장비는 좀 불 붙었어야 되는데 조금 색다르다 느낌은 그런 생각이 있고. 자, 우리 김종인 의사는 장비 쪽에서 어떻게?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정 장비를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전공정으로? 네, 그다음에 뭐 TC 본딩과 관련돼서는 뭐 저 역시 한미 반도체가 기술적으로도 우위고 적어도 포2로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장비는 지금 다 개발이 안 된 상황이니까 진행 중이니까 그건 모르지만 적어도 HBM4까지는 지금 TC 본딩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제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그 TC 본더로 가는 걸로 HBM4까지. 그러니까 포2로 넘어가면 뭐 달라지지만 근데 지금 뭐 그 엔비디아의 다음 모델 이쪽 울트라도 지금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포이까지는 얘기하기 어렵고 그렇게 본다면 뭐 실적이나 이런 쪽에 꺾일 만한 이유는 없는데 뭐 그런 수급적인 이유로 좀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깰 만큼의 무언가 모멘텀을 회사가 주던지 아니면 시세가 나와서
최근에 뭐 반도체 종목도 올라가는 것처럼 시세로 뚫어버리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뚫고 가려면 좀 강한 거래량과 시세 분출을 할 만한 좀 재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네, 제가 개입하면 또 일이 커지니까. 커지는 게 아니라,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무리로 에너지. 안 다룰 수가 없네, 이게 또. 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이게 또 탈원전 시즌2가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겁먹는다는 표현이 맞나요? 원전에 대한 이슈가. 어떨까요? 일단 원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죠. 근데 네. 이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아무리 뉴스케일 파워의 기술력이 빠르게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SMR 짓는데 2년에서 한 3년 정도의 공백을 어떤 에너지로 메꿀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SOFC라고 하는 수소연료 전지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었던 한 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도 굉장히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면서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짧게나마 좀 움직이긴 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 혹은 에너지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지금은 AI 시대에 굉장히 고효율 전력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꾸리기에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가정용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산업용 에너지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태양광 아니면 풍력주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풍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굉장히 추세가 길게 유지되기가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이제 과잉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단가적으로 좀 문제가 있던 부분을 재정립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더 나은데 네. 저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여전히 원전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지금 너무 애매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전력기기와 전선 쪽을 차라리 보는 게 저는 맞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신규 원전을 지으려면은 그 위치도 정해야 되고, 그러면 또 거기 땅이 넓으면야 뭐 저기 하지만 땅이 워낙 비좁고, 거기에 이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인 방패장을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거 설정하고 짓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5년 이상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것을 막 서둘러야 되느냐. 거기에 또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러는 아직 상용화된 것이 명확치가 않아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뭐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국내 미국 뭐 원전 뭐 이슈 해가지고 둥개둥개 했던 이게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근데 원전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올랐던 원전 종목군들이 국내에서 원전한다고 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투자를 이것 때문에 뭐 다시 뭐 정부가 눌러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 자체가 저는 틀린 얘기라고 봐서 네. 원전도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도 원전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다 한다 믹스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전력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전력이 부족하니 지금 당장 조달해야 되는 전력은 뭐 가스 원전을 더 짓든 아니면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들을 더 짓든 해야 되고요. 자, 이 정부가 아직 4년 9개월 남았습니다. 뭐 중간에 뭐 또 이상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정부가 4년 9개월 남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방점 찍어서 가겠다라고 지역까지 설정해서 펀드로 이제 밀어준다라고까지 했는데 저는 여기에 의심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저는 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종목 얘기하고 있는데 OCI 홀딩스는 폴리실리콘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폴리실리콘은 그 약간 고준위 제품은 반도체 재료로 가고 저준위 제품은 태양광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것도 의심해야 되나? 그다음에 지금 이 폴리실리콘 만드는 전 세계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근데 중국 거를 미국이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건 OCI 홀딩스인데 이게 의심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고 절대 주가도 지금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태양광과 상관없이. 그다음에 지금 그 풍력 쪽에서는 SK 오션플랜트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여기 이제 또 강덕수의 디오션 자산운용에 끼어들면서 최근 뭐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건 부담스럽죠. 그래서 주가 급등하는 날 사는 건 좋지 않은 방향이다라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조선 부분과 풍력 부분이 계속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데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 퓨어스들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소도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중에 하나라서 미국의 블룸에너지와 계속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담감은 있지만 이건 마저도 지금 신고가거든요. 그러면 뭐 판단은 뭐 각자 하시는 건데 저는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은 기업 선택이 혹시 아까 뭐 전력기기와 해저 케이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딱 찍어주는 걸 원하시거든요. 네, 일단 뭐 전력기기 하면 당연히 HD현대 일렉트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변압기에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도 그렇고 판매 단가도 그렇고 약간의 정체기를 겪고 있는 반면에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수주 잔고와 높은 단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굳이 순위를 따져보자면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나는 전력기기주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너무나 높은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에 조금 더 특화되고 있는 대한전선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땅 위에 까는 지상 케이블도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네. 수십 킬로미터 밑에 까는 해저 케이블은 더 힘든 작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진입 장벽이 높고 판매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은 저는 대한전선으로 한번 압축을 해서 바라보시는 전략이 좋고 혹은 이제 LS 마린 솔루션까지 이렇게 저는 세 기업을 압축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이마의 뒤집기는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까지 곁들여서 함께 들어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S셋 김태성 본부장 두 분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